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프린터 중에 하나인 3D 프린터 중에 하나인 큐비콘이죠. 큐비콘의 G코드를 만드는 큐비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큐비콘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큐비콘이죠. 큐비크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큐비콘이라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검색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큐비크레이터라고 하는 링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큐비콘으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큐비콘이죠. 3D 큐비콘닷컴이고요. 거기에서 기술 자료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 자료실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자료실에 클릭해 보시면 큐빅 크리에이터 4 해가지고 4.2.9 업데이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죠. 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다운로드가 다 끝나고 나서는 다운로드 폴더 파일 탐색기죠. 저기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셔서 큐빅 크리에이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 받았기 때문에 화면을 내려놓고요. 자, 다운로드 폴더에서 큐빅 크리에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저는 스마트 스크린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일단은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글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한글로. 그 다음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 동의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면 다음에서 실행을 설치가 다 끝나신 분들은 큐빅 크리에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포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기종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3D 프린터죠. 3D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USB 케이블로 연결하실 거면 설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SD카드나 메모리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대부분 설치 안 하시면 됩니다. 설치 안 함을 선택하고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기계 이제 큐비콘에서 발매한 프린터들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아마 좀 시간이 지난 곳은 아마 싱글이 있을 거예요. 자, 싱글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판매된 게 스타일 220인가요? 220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겠지만 220C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큐비콘을 가지고 있다면 큐비콘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맞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수업했던 것도 보면 220C였기 때문에 220C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화면을 키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자, 지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고 당기고 확대 축소 스크롤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회전시켜서 특정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회전하다가 난 요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할 때는 어디냐면 여기 화면 위쪽에 기본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처음 보는 화면으로,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신기버스죠. 신기버스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버스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즉 미키 마우스죠. 마우스 링 또는 링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는 한글이 돼버렸었네요. 자, 영어로 링입니다. 자, 링을 검색하시면 아마 캣 링부터 나올 건데 좀 내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키마우스 모양의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모양의 이 반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링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링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올 파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올 파일을 클릭하는 것보다 내가 조립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이 많다면은 다운로드 올 파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띵 파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도 똑같습니다. 파일명 끝에 이제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가 손가락에 이제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 해보면 뭐 8이나 9 정도만 하더라도 쓸 수가 있고요. 초등학생 같으면 좀 더 작아야 됩니다. 일단은 띵 파일즈에 들어가서 이제 8.stl 끝에서 두 번째 있네요. 자, 마우스링 해가지고 8.stl 했는데,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역시나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일단 큐빅 크리에이터, 다운로드가 다 되신 분들은 어떡하죠? 큐빅 크리에이터 4에서 불러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화면을 큐빅 크리에이터로 하고요. 자,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열기가 있습니다. 자, 열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마우스 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화면을 좀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 격자 안에서는 색깔이 이제 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자, 밖으로 나가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큐라나 3D웍스 데스크탑이죠. 거기서는 이제 색깔이 반대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출력이 가능한 범위, 즉 출력 베드 안에 있으면은 노란색이었고, 이게 이제 경계조 출력 조형판을 벗어나면 뭐 회색이거나 아니면 좀 알록달록한 색깔을 했었는데요. 자, 얘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자, 바닥에 붙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모델을 선택 안 했을 때는 화면 왼쪽에 보시면 그냥 모델 리스트 해가지고 마우스 링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회전, 변환 비율, 균등 비율, 뭐 바닥에 붙이기, 스냅,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3D웍스 데스크탑이나 그 큐라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모델을 이렇게 선택해서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크기가 지금 보시면 비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크기를 100%로 표현을 해서 200%, 300% 크게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요거는 거는 어떻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값을 x, y, z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x, y, z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얘를 모델을 클릭하시면 빨간색 부분이 x축이고요. 연두색이 y축. 자, 옆으로 돌려볼까요? 자,
파란색이 Z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델을 어떻게 이제 회전시킬지. 자,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여기 보시면 회전을 X축으로 9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링이 세워지죠. 이렇게. 자, 다시 눕히려면 어떻게 되죠? 0으로 할까요? 0으로 하면 누워지죠. 자, 이렇게 내가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바닥에 붙이기, 뭐 초기와 이제 크기를 바꿨을 때 만약에 뭐 최대화 시켰을 때 이렇게 되겠죠.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내가 크기를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 또는 이 크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어 라고 할 때는 보통 초기화라고 눌러주시면 처음에 불러드렸던 그 화면으로 갑니다. 자, 근데 설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안 보여요. 설정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고요.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보시면 출력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상단에 가운데쯤 보시면 출력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창이 뜹니다. 어떻게 보면 출력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이 설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출력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속도, 고급 속도. 고속이죠. 일반 속도. 고속이면 속도는 빨라지죠. 출력 시간은 훨씬 줄어들지만 만약에 모양이 작고 정교하다면 그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속도로 하고요. 자, 품질. 뭐죠? 이게 사실은 레이어 높이입니다. 레이어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고품질이면 아마 0.1쯤 되지 않을까요? 0.1. 그 다음에 일반 품질이면 아마 0.2 정도 될 겁니다. 옆에 상세 설정은 사실은 고급 설정 또는 뭐 큐라에서는 커스텀이죠. 커스텀이고 사용자 정의 설정이 되고,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고급 모드에서 이제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채우기도 일반 밀도와 고밀도가 있습니다. 채우기도 뭐 한 20%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고밀도 같으면 뭐 거의 100%에 가깝게 꽉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변경 시점은 뭐 사용자 지점이나 뭐 최단 거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 보조물, 종류는 라프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 고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닥 고정은 낮게 할까요? 그 다음에 지지대, 서포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지지대, 서포터 간격을 넓게 할 거냐, 뭐 좁게 할 거냐 하는데, 일단은 보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속도에, 일반 품질에, 일반 밀도에 최단 거리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바닥 보조물이죠. 바닥 고정, 여기는 보조물이라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바닥 고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게. 그 다음에 지지대도 서포터도 체크가 온오프죠. 오프 시켜버리면 아무 선택이 없습니다. 즉 서포터가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온으로 체크를 해놨을 때 필요하다면 서포터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다 했으면 OK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설정은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준비. 그러니까 레이어 모드죠. 지금은 모델 뷰입니다. 3D 모델 뷰. 즉, 이 3D 프린터의 조형판의 출력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출력이 된다 안 된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다른 큐라나 이런 데서는 프리뷰 또는 레이어 뷰라고 하는 그것은 거기 모드인데요. 지금은 출력 준비에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G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큐비콘 좋은 점 있죠. 자, 보시면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요. 파란색은 아우터 쉘, 즉 외벽이고요. 자, 빨간색은 내벽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채우기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레프트라고 하죠. 바닥 고정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 색깔들을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선택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화면 왼쪽에 보시면 면이 몇 개고 온도는 210도에 배드는 65도로 되어 있고, 뭐 품질 0.2에 뭐이죠, 두께는 1.2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값은 20%, 뭐 지지대는
everywhere, 즉 서포터는 생길 수 있는 곳은 모두 생겨 이렇게 잡아놨고요. 바닥 보조물은 즉 바닥 고정은 레프트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출력 예상 시간은 한 12분. 재료 소모량은 한 0.7mm 정도 되고 예, 무게로는 한 2g 정도, 2.08g 정도 될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큐라와 같이 여기 보시면 자 플레이 버튼 있죠. 여기 노즐이 보이시나요? 노즐이 보이시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예,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자, 이렇게 그 각 레이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자 그래서 외벽을 그리고 뭐 안쪽에 이너쉘을 먼저 그리고 안쪽 벽을 먼저 그리고 뭐 채우기를 하고 외벽을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층 더 올라가면은 예, 순서가 어떻게 됐든 자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합니다라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멈출 때는 예, 당연히 일시 정지 시키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이제 간편 모드에서도 사실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간편 모드에서 내가 다른 어떤 슬라이스 프로그램보다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게 변경되어 있었고요. 이전에는 사실은 또 기종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이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 버전이 달랐었는데 예, 이제 4버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분리된 것들 하나로 뭉쳐서 큐비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3D 프린터는 다 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이죠 당연히. 만약에 프린터가 지금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 당연히 G코드를 눌러셔서 예, 이제 이동식 디스크죠. 내 컴퓨터에 뭐 검색하셔서 예, 이동식 디스크 즉 SD카드가 되겠죠. SD카드 또는 USB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G코드 저장이라고 돼 있죠. G코드 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저장이 다 되었고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제 사용 시간 한 12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에 대한 게 나오죠. 한 0.7mm, 그 다음에 2.08g 정도 나온다고 한 번 더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뽑지 않고요. 이제, 기본이니까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출력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출력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이 미키마우스 반지죠. 미키마우스 반지를, 예, 90도로 세워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지금 레이어 뷰 모드죠. 여기서는 뭐 회전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나가기. G코드 저장 옆에 보면 나가기라고 있습니다. 즉 3D 모델 뷰로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뷰가 됐고요. 자 이 누워있는 얘를 예, 90도 회전시켜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될까요? 여기 보면 화면 가운데 예, 빨간색, 예,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떻게 되죠? 예, 여기 빨간색 이제 곡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예, 1도 단위로 움직이죠. 자, 그렇게 해서 90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 예, 회전해서 예, 90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화면 왼쪽에 있는 회전 부분에서 X를 90이라고 예,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세워졌으면 예, 이대로 출력해도 되겠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제가 화면을 앞에서 보는 정면에서 보는 걸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보면 이 반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 서포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 부분 있죠. 이 귀 부분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지지대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포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출력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저희가 온 시켜놨으니까요. 자, 온으로 해서 자, 다시 한번 지지대가 온인지 각도가 50인지 물론 50 안 하셔도 되고요. 40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좀 더 넓게 받쳐주죠. 자, 이렇게 하고서 OK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 이제 출력 준비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력 준비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옆에 하고 뭐 반지 필요한 부분들 다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레이어 뷰를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계속, 자, 위에서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면 화면이니까요. 정면 화면으로 봤을 때 예, 계속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거죠. 예. 3D 프린터는, 자, 3D 프린터는 적층 제조 방식입니다. CNC는 절삭 가공 방식이죠. 어떤 큰 재료를 가져다 놓고 깎아내는 방식이고요. 예, 3D 프린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재료를 녹여서, FFF 방식이죠. 재료를 녹여서 예, 형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지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SLS 방식이라고 하죠. SLS 방식에서 뭐 파우더를 쓰는 SLS 방식에서는 뭐 재료가 서포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예,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죠. 거기에 보면 나오죠. SLS 방식은 서포터가 필요하다. 예,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 재료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서포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금속이죠. 금속 파우더를 쓰는 경우에 재료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또 열 변형이나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 서포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서 예, 쭉 올려볼까요? 좀 더 올려볼까요? 올리고 예,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진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모델 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얘를 다시 눕히는데, 눕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미키마우스 반지를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 명한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한 5개를 더 이제 5개죠. 5개의 반지를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 새로운 거 5개, 총 6개의 반지를 출력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세워서 하진 않고요. 다시 눕히겠습니다. 눕히려면 어떻게 하죠? 예, 회전해서 예, x축이 90으로 되어 있는 걸 0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예, 반지가 하나인데 예, 똑같은 반지를 5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열기에서 예, 똑같이 또 마우스링 해가지고 얘를 또 불러드리면 됩니다. 예, 2개가 됐죠. 자, 그럼 총 반복을 해야 되겠네요. 반복을 해서 또 마우스링 해서 또 열기.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3개가 됐습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계속 열기 해야 돼요. 다른 모델 마우스링이 크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마우스링 미키마우스 반지가 아니라 예, 뭐 캣링이죠. 예, 그 고양이 귀 모양의 뭐 반지라면 상관없습니다. 다 모양이 다르니까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항상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죠.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예. 자, 볼까. 얘는 지금 합치기 그룹 이거 없네요. 자, 자, 예, 컨트롤 C, 컨트롤 V는 먹네요. 예,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예, 6개가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를 예, 전부 다 선택해서 예, 아까 보니까 예, 좀 다르네요. 그죠? 모델 합치기 분리하기. 자, 합치기 분리하기 이건 언제 쓰일까요? 나중에 한번 다른 모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화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자, 어쨌든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자, 다른 프로그램이죠. 3D웍스 데스크탑이나 큐라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눌러가지고 예, 예, 복사하기가 있었죠. 그래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은 그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자, 6개를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진 데이터를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계에서 인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죠? 어떤 코드가 필요하죠? 예, G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 출력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6개에 대한 그게 생기죠. 자, 데이터가 생깁니다. 자, 속도를 높이고요. 자, 한번 작업을 볼까요? 자, 네, 느려졌네요. 컴퓨터가 느려졌습니다. 이제 되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불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자, 지금 이 큐비콘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보시면 그 모델이 있고요. 모델 밑에 바닥을 고정하는 레프트가 있는데 레프트가 아주 크게 잡혀 있죠. 6개면은 사실 이 정도 간격이면 큐비콘이나 저기 큐라나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반지에서부터 일정 거리 한 2mm 정도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레프트가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레프트가 6개가 생길 겁니다.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게 바닥이 레프트조차도 바닥에 잘 안 붙는다면 6개 중에 5개만 성공하고 하나만 실패한다면 그 하나는 바닥에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움직이게 되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게 모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얘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출력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레프트 위에 생기는 모델들은 아마 충분히 다 잘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큐비콘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른 건 다른 뭐 큐라나 3D웍스 데스크탑에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너비를 좀 더 간격이죠. 공간을 좀 넓혀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설정에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11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이 레프트의 공간을 좀 더 넓히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1가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11가지를 이해하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큐비콘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화면 왼쪽 창에 보면 온도 210도죠. 베드 온도, 그 다음에 뭐 품질은 레이어 적층 높이입니다. 적층 높이를 0.1로 하고 외벽 두께랑 외벽 두께는 뭐 1.2, 그 다음에 채우기 값은 20%야. 그 다음에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닥 보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고정입니다. 바닥 고정을 레프트로 하고 출력 예상 시간 1시간 15분 정도 걸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었으면 G코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베드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6개가 아니라 한 10개쯤 출력한다고 할게요. 10개쯤 출력하면은 하나씩 10번을 뽑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개를 한 번에 뽑는 게 나을까요? 물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조립형 프린터들도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오픈형 프린터라고 할게요. 오픈형 프린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한 개씩 10번을 뽑는 게 좋을까요? 10개를 한 번에 뽑는 게 좋을까요? 아마 시간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씩 10번 뽑는 게 프린터 옆에 기다렸다가 하나 끝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이제 다시 출력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개를 한 번에 뽑을 때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잘 바닥에 붙고 잘 바닥에 붙어 처음에 퍼스트 레이어죠. 첫 번째 레이어가 바닥에 붙었었는데 10번째 이제 모델이죠. 마지막에 있는 얘 하나가 바닥에 안 붙으면 얘가 바닥에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계속 따라다니죠. 1번과 9번을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하나씩 뽑는 걸 하나씩 10번 뽑는 걸 권합니다. 그러나 이제 큐비콘이나 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3D웍스 데스크탑 신도리코 제품이거나 모멘트 뭐 정도 물론 더 좋은 프린터들도 많습니다만 아직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 제가 다 써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신뢰가 가는 프린터라면 충분히 한 번에 10개 뽑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나 히트베드가 없는 교육용 뭐 프린터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던데 그런 프린터들이라면 사실은 한 번에 하나씩 뽑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은 큐비콘이죠. 큐비콘이라고 하는 회사의 큐비크레이터입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델링된 데이터를 3D 프린터가 알 수 있는 G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슬라이스 프로그램 큐비크레이터 4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거의 기본 설정이죠. 근데 좀 다른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기본 설정에서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외에 뭐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그 간편 모드에서도 옆에 설정이죠. 뭐 톱니바퀴 모양을 딱 클릭하면 고급 모드, 즉 익스포트 모드죠. 거기에서 더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우스링과 이제 마우스링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에는 간편 모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 했던 간편 모드가 아니라 좀 더 세세한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